자, 이어서 36번 보자. 순서원 맞추기 문제인데, 평소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패턴대로 문제를 풀면은 그냥 풀만 했던 것 같고, 얘는 실제로 오답률 5손가락 안에 안 들었어. 풀만 했었나 봐, 실제로. 봅시다. It has been said. 얘기가 되어집니다. 뭐라고 얘기가 되어지냐면, 눈의 움직임은 창문이야. 뭐에 대한? 마음에 대한. 그냥 비유적인 표현을 썼지. 눈을 보면 저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어. 왜? Where people look. 사람이 어디를 보는지는 드러내거든. 뭐를 드러내거든. What environmental information they are attending to. 어떤 환경적 정보에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거든. 여기도 마찬가지다. 봐봐. 눈은 마음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사람이 어디를 보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이 반복되고 있지. 그런데 뒤집었네. 그런데 there is more. 뭔가 더 많아. attention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더 많습니다. 뭐보다는 just moving the eyes to look at objects. 어떤 물체를 보기 위해서 눈을 움직이는 것보다 뭔가 더 할 얘기가 있대.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더 많대. You may have had this experience. 너 이런 경험 한 적 있을 거야. 무슨 경험? 없지. 이러한 경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도입부 다음에 A를 붙이는 건 일단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B 한번 볼까? Even if you are looking at the words. 비록 네가 어떤 단어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You apparently were not paying attention. 너는 분명히 집중을 안 하고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네. 이건 어떤 것 같아? 내가 말 시켜준다 했지? 자, 도입부 다음에 B 붙이면 어떤 것 같아? 괜찮은 느낌이 나지. 일단은, 그러니까 정답이 뭐다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가 단어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paying attention 안 하고 있었어. 안 하고 있었어. There is a mental aspect of attention. attention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뭘 포함하고 있냐면 processing that can occur independently of eye movement. 네 눈 움직이는 거랑은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뭔가 더 다른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 일단 알겠어. This experience 어때? 이렇게 연결하면 너는 이런 경험을 했을 거야. 마지막에 되게 일반적인 얘기를 했거든. 이걸 this experience로 연결하기에는 뭔가 약간 느낌이 이상해. C 한번 볼까? You can pay attention to things. 넌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어. 근데 그 무언가가 무언가냐면 that are not directly in our line of vision. 그건 내가 보는 직접적인 그 선에 없대. 그러니까 내가 안 보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안 보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을 한대. 근데 그게 증명되었어. 농구 선수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어. 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보면 농구 선수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아까 월즈라고 얘기를 했다? 뭔가 예시가 달라. 여기서 뭔가 대강의 구도가 그려질만 한데라는 느낌을 받으면 돼. 자, 농구 선수인데 어떤 농구 선수냐면 얘는 코트를 드리블해. 뭐 하면서? 집중은 팀 선수한테 집중을 하면서. 팀 선수가 옆에 있대. 옆에 있는 팀 선수한테 집중을 하면서 내가 드리블은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랑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건 다른 거잖아. 지금 Just before she throws a perfect pass without looking. 안 보고도 완벽하게 패스를 하기 전에 옆에 있는 선수를 보면서 내가 드리블을 하고 있어. You can also look directly at something without paying attention to. 또 나왔네. 네가 집중하지 않고도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놓치면 안 되는 게 얼쏘. 얼쏘 어떨 때 써? 같은데 다를 때 쓰잖아. 무슨 얘기냐면 지금 농구 선수 얘기를 했거든. 근데 얼쏘를 썼단 얘기는 농구 선수 농구 선수 예시 말고 다른 예시를 뒤에서 붙이겠다는 얘기다. 그 예시가 뭘까? 그치? 그러니까 농구 선수 또한 뭐 책인지 뭔지 예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리딩이 나왔네. 그러면 이렇게 가보자. C에서 이제 농구 선수의 예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얼쏘를 가지고 내가 예시를 넘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너 이런 일 다른 데서도 느낄 수 있어. 이러한 경험 여기로 한번 가볼까? 비록 네가 이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If you may have had this experience. 너 이런 경험을 했을 거야. 만약에 네가 책을 읽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갑자기 깨닫게 되었어.
비록 네가 눈알을 굴리고 있었지만 페이지에서 그리고 단어를 읽고 있었지만 너는 몰라. 네가 뭘 읽었는지 몰라. 괜찮지? B로 한번 가볼까? 비록 네가 단어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됐네. 농구 얘기하다가 얼쏘로 예시 넘기고 그 예시 넘긴 게 책으로 갔고 그 책이라는 말을 여기로 이렇게 넘겨서 말을 더 이어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어. 자, 이렇게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처음에 순서를 배열할 때 구도 잡는 게 조금 힘들었고 구도를 잡아가는 가장 큰 힌트 포인트는 이런 거. 예시가 이렇게 나왔는데 예시를 얼쏘로 연결하겠다. this experience까지 활용을 해서 구도를 쫙 잡아나가면 정답이 CAB 4번. 그 다음에 37번을 보면 얘도 마찬가지야. 뭐 오답률 순위 안에 들지는 않는데 평소에 우리가 풀던 패턴대로 풀어나가면 풀 수는 있을 것 같아. 처음에 today, 오늘날 term artist, 예술가라는 용어는 사용되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냐면 refer to a broad range of creative individuals across the globe from both past and present. 뭐 과거가 됐건 현재가 됐건 전 세계에 있는 창의적인 사람들, 되게 다양한 범위의 창의적인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예술가라는 용어를 씁니다. 과거가 됐건 현재가 됐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다양한 창의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예술가라고 부릅니다. This latter general usage erroneously suggests. 이러한 꽤나 일반적인 사용은 되게 잘못되게, 그러니까 뭔가 잘못 서제스트 합니다. 잘못 서제스트 합니다. 아티스트라는 용어 혹은 아티스트라는 개념은 원래의 상황에서도 존재했다라는 어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 자, 일단 내려가서 보기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서 말이 반복된 거 봤어? 뭐가 반복이 됐을까? 여기 보면 넓은 범위의 라고 얘기를 했고 일반적인 사용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되게 넓은 범위로 사용하겠다라는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내용하고 뭔가 겹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려가 보자. A 먼저 보면 발명, 아이디어, 발견들은 신용을 얻어 혹은 누구한테 신용이 갑니다. 누구한테 신용이 갑니다. 혹은 이 사람한테 저 사람이 했다라는 식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걸 만들어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만들어낸 사람한테 우리가 저 사람이 잘 만들어냈다 인정을 해줍니다. 어때? 뭐 크게 나쁘진 않지? 일단 계속 읽어보자. 이러한 관점은 또한 at the core of definition of an artist. 예술가라는 정의의 핵심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예술가라는 정의의 핵심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서 눈치를 탁 챘으면 좋겠는데 그걸 눈치채기가 정말 힘들거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네가 만들었어. 인정을 해줍니다. 이러한 관점은 아티스트라는 정의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넓은 범위의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근데 물론 결론적인 얘기기는 해. 근데 그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문제를 정말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 이게 되게 넓은 범위, 일반적인 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얘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네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인정을 해줄게로 A에서 연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A는 일단 보류. 이렇게 보는 게 맞아. B 한번 볼까? In contrast to the diversity it is applied to. 그것이 적용되는 다양성과는 대조적으로. 여기서 꺾었다. 근데 그것이 적용되는 다양성과 대조적으로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어떤 전환점이 있었을 때 그 전환점을 기준으로 앞에 다양성이 나올까? 뒤에 다양성이 나올까? 앞에 다양성이 나오겠지. 뒤에는 뭐 다양하지 않은 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걸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 넓은 범위야. 그런 것 같지? 그러면 얘랑 연결하면 될 것 같아. 얘를 다양성이라고 보겠다니까. 되게 넓은 범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A에서 눈치를 채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거지. 너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인정해주게. 이건 다양성의 반대말이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B를 기준으로 해서 A가 뒤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야.
읽어볼게. 그래서 얘가 다양성이었잖아. 다양성과 대조적으로 이제 다양하지 않은 얘기를 할게. The meaning of this term. 이러한 용어래. 그럼 도입부에서 이러한 용어를 말했나 찾아볼까? 나왔네. 예술가라는 단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다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러면 그것이 적용되는 다양성과 대조적으로 이러한 용어의 의미는, 예술가라는 용어의 의미는 계속해서 뭘 베이스로 두고 있냐면 서양의 관점에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서양의 가치에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15세기부터 이러한 전통은 has been concerned. 뭐랑 관련이 있었냐면 recognizing individual achievement. 개별적인 성취를 인정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개별적인 성취라는 말하고 디버시티를 이제 대조시키는 구도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너 창의적이면 그냥 예술가야. 그걸 다양성으로 받았다가 뒤집어서 개별적인 것 쪽으로 설명을 넘기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근데 A에서 개별적인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B 다음에 A로 가볼게. 왜 C로 안 가는 거냐면 결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this oneness라고 했거든. 이러한 하나로서의 이런 얘기를 여기서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B 다음에 A를 읽고 A에서 뭔가 하나로서의 얘기를 하는 걸 C에서 받아주면 B, A, C가 정답이겠다가 성립이 되겠지. 올라가 볼게. 이러한 것들은 그걸 만들어낸 사람한테 인정을 해줍니다. 이러한 관점은 또한 예술가로서 정의의 핵심에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인식되어집니다. 뭐 한다고 인식되어집니다. 강력한 어떤 연결고리, 유대감을 만들어낸다라고 인식이 되어진대. 자기의 예술가. 여기 봐봐. 자기가 만들어낸 예술과 강력한 유대감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거 내 거야잖아. 그러면 그걸 인디비주얼 어치먼트로 보겠다라는 거지. 이거 내 거야. 어느 정도까지? 거의 예술품과 내가 하나가 되는 지경까지를 가지고 원리스로 연결을 하는 거고, 이제 뒤에 읽어보면은 A painting by Pablo Picasso.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피카소라고 불려. 피카소는 사람 이름인데 피카소가 그린 작품을 똑같이 부른대. 그러니까 이거를 엔티티로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지. 정답이 B, A, C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봐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생각을 해보면 순서 배열을 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뭐였어? 얘였지, 얘랑 대조적으로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가 전환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얘를 기준으로 앞에 가냐 뒤에 가냐를 생각해 보면서 배치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제 부수적으로 얘를 어디 갔어? 디스텀으로 연결을 했고 엔티티를 원리스로 연결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단서를 분명히 줬으니까 평가원 문제는 깔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생각인 거지. 평가원은 참 문제를 잘 만들어. 자, 그 다음에 38번. 38번 문제는 38번하고 39번하고 둘 다 문장 삽입 문제긴 한데, 넌 뭐가 더 어려웠어? 38번이 더 어려웠어? 넌 대세를 거스르는 사람이네. 38번이 더 쉬웠어. 38번이 더 쉽고 39번이 정답률 4위, 아니 정답률 4위가 아니고 오답률 4위야. 4위. 진짜 많이 틀렸대. 38번이 더 쉬웠다. 자, 평소에 하는 방식대로 풀어볼게. 자, 주어진 문장에서 우리가 단서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벗이지. 근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글의 흐름을 대강 예측해보고 들어가자. 하지만 the examination of the accuracy of information obtained in this manner. 이러한 방식으로 습득되어진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정답이 있을 때 정답을 기준으로 뒤집어야 될 건데, 앞뒤가 어떻게 달라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랬지. 단순하지 않아가 뒤에 나올 거고, 또 이러한 방식이 나오겠지. 디스가 힌트잖아. 앞에서는 뭐 어떤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뭐 이러한 방식으로 뭐 정보 습득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정보 습득하는 게 정확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종의 단순하냐 단순하지 않냐를 가지고 뒤집는 글 정도로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보면 한 영역, 어떤 영역이냐면 인터넷이 여겨져. 뭐라고 여겨져? on aid, 도와주는 거로 여겨져.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이
생각을 하는 걸 도와준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뭐냐면은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인터넷 갖고 정보를 빨리빨리 얻을 수 있잖아. 그러면 생각하는 걸 도와준대. 그런데 이거 허구야. 현실이라기보다는. 덧 연결사 앞뒤 괜찮아 안 괜찮아? 앞에서 뭐라 했어? 인터넷이 나한테 도움을 줘. 근데 그거 허구야. 실제로는 안 그래. 그러니까 벗 괜찮지. 그러니까 벗은 통과. 벗 때문에 1번이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게 안 되는 거지. 디스는 뭐야 그러면? 이거 인터넷이 내 생각을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빨리빨리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사실 아니라고. 맞아. The simple act of typing a few words into a search engine. 검색 엔진에다가 단어를 몇 자 타이핑해 넣는 것은 will virtually instantaneously produce link related to the topic at hand.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토픽에 관련된 링크를 즉각적으로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얘기겠지. 이거 어때? 앞뒤 문장이 자연스러워 안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맞아. 그러니까 앞에서 인터넷이 도움을 준대. 근데 그거 허구다? 물론 검색 엔진에다가 타이핑 조금 해놓는 거 즉각적으로 너한테 링크를 줄 거야.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거 맞아. 도움이 되는 거 맞아. 어떤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은 뭐 이상이 아니야? 추상적인 요약에 지나지 않아. 긴 아티클을 추상적으로 요약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 여기서 꺾였다. 추상적으로 요약한 거에 지나지 않아. 그게 네 생각만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봐봐. 2번이 아니고 3번. 3번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러한 방식이 뭐냐면 타이핑을 했어. 검색 엔진에다가. 그래서 내가 그 토픽과 관련된 링크를 얻어내서 쉽게 얻어냈어. 넣어봐. 그런데 네가 얻은 이러한 방식으로 얻은 이러한 방식은 뭐? 타이핑을 해 넣은 거. 이러한 방식으로 얻어진 정보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네가 얻은 그 정보 있잖아. 그거 긴 아티클을 그냥 추상적으로 요약해 놓은 거에 지나지 않아. 앞뒤가 꺾였단 말이야.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정답이 깔끔하게 3번. 자, 이거를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설명을 해볼게. 설명할 게 있어. 뭐냐면 얘거든. 예스. 응이 아니지. 예스는 뭐냐면 오프 콜스랑 되게 유사한 역할을 할 건데 이런 거라 생각하면 돼. 필자의 주장이 있어. 필자의 주장 뒤에 of course나 yes를 쓰고 여기에 들어갈 말은 필자의 주장하고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다른 말이야. 다른 말. 봐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 한 쪽 먹는 건 정말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귀찮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주장과 반대야. 근데 네가 글쓴이라 생각해봐. 너는 사과가 몸에 좋다를 얘기하고 싶거든. 물론 귀찮아 이러고 끝나버릴까? 아니지. 물론 귀찮아 하지만 하고 역접이 나오게 돼. 글 구성하다 보면은 of course나 yes 같은 걸로 잠깐 딴 얘기하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역접 쓰고 나서 다시 주장이 나오게 된다. 봐봐. yes가 어떤 역할을 하나 봐봐. 근데 이거 픽셔널이야. 허구야. 사실 아니야. 네가 인터넷 갖고 엄청 많이 도움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지. 이게 주장이거든. 필자의 주장. 그럼 yes가 나왔다는 얘기는 잠깐 무슨 얘기 하겠다는 거야? 주장과 반대 얘기를 잠깐 하겠다라는 거지. 그 얘기를 하나 보자. 물론 응 맞아. 응 맞아. 검색 엔진에다가 단어를 몇 자 타이핑해서 넣는다라는 것은 링크를 제공해 주겠지. 네가 가지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링크를 제공해 주겠지. 그러면 이거는 도움이 된다잖아. 도움이 된다잖아. 필자의 주장은 뭐였어? 도움이 안 된다 했잖아. 도움이 안 돼. 물론 도움되는 것 같지만 사실 도움이 안 돼. 그거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그러니까 of course나 yes 같은 걸 보면은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에서 살짝 벗어나서 잠깐 딴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를 말하기 위한 일종의 발판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 거. 38번은 이렇게 해결을 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39번을 볼 건데 39번은 문제를 푸는 방식이 진짜 독특하다.
평소에 우리가 잘 안 쓰던 방법이거든. 이런 게 있어. 선택지 소거라고 얘기를 해, 수업 용어로.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아니고 2번도 정답이 아니고 3번도 정답이 아니고 4번도 정답이 아니니까 5번이네. 5번 만나볼까? 5번 만나보다. 이렇게 풀려. 선택지 소거가 보통 이렇게 문장 삽입에선 잘 안 쓰는 방법이거든. 근데 얘는 그렇게 풀려서 되게 특이했던 문제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정답은 5번이야 일단. 선택지 소거를 가지고 풀다 보면 5번밖에 안 남고 5번에다 넣으면 정답이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오답률 4위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 44%거든. 맞은 사람이 44%거든. 이게 문제가 어려워졌던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 우리가 평소에 디스라는 지시사를 보면 앞에서 디스를 받아줄 수 있는 게 있나를 생각해보고 없네, 네가 정답인가 생각해볼까, 네가 정답이네,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근데 to realize this,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라는 말을 뒤에다 줬어. 만약에 앞에다 주잖아.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뭐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될 건데, 앞에 있었으면 디스가 금방 눈에 들어와서 디스가 앞문장에 있었을까 생각해 볼 거란 말이야. 뒤에다 숨겨놨다고, 일부러.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낸 사람이 일부러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손 쓴 거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일부러 이런 흔적이 보여.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 어렵게 만들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오답률이 4위가 돼버렸지. 선택지 소거를 해볼 건데, 보면 벗이 되게 많거든. 벗 하나 있지 않냐? 근데 벗이 되게 많았어. 그 벗이 나왔을 때 앞뒤 문장의 흐름이 꺾이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볼게. 자, 그리고 얘도 그래. 이게 무슨 익 같아? 가주어다? 그럼 진주어는? 투? 투 플러스 동사원형 아닌데? 여기 있어.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투 플러스 동사원형 쓰는 거 맞았는데 그 동사를 투부정사랑 떨어뜨려 놨어. 게다가 더 어려운 거 뭔지 알아? 펜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펜 생각하잖아. 이 펜. 동사로 펜이야. 그럼 뭐야 그러면?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뭐 펜으로 적다겠지 물론. 근데 그 생각이 금방 안 난단 말이야. 진짜 대단해. 문제 낸 사람들이 참. 아니, 왜 지우지? 지우면 안 되지. 자,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였어. 역접이네. 하지만 no right matter.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뭐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quickly and correctly pen a long and complicated composition. 지금 뮤지션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작곡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길고 복잡한 내가 그 작곡한 걸 빠르고 정확하게 펜으로 이렇게 하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정답이 있을 때 정답을 기준으로 해서 뒤에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가 나올 거고, 앞에서는 뭐 단순한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올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 뭐 네가 생각하는 거 맞아, 근데 그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글 흐름이 전개가 될 것 같아. 읽어보자 일단. There are many instances of rapid work on the part of the great composer. 위대한 작곡가의 어떤 측면에 있어서 rapid work, 빠른 워크라는 어떤 예시들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작곡을 한대. 왜 그런 거 있잖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되게 위대한 작곡가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악상이 떠올랐어. 막 이렇게 적어. 잠자다가 악상이 떠올랐어. 막 적어.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그들의 그런 능력과 빠름은, 작곡에 있어서의 그런 능력과 빠름들은 뭘 만들어내냐면 막 경이로움을 만들어내고 뭐 존경심을 만들어냅니다. 엄청난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데가 연결이 되나 볼까? 그런데 우리의 그런 존경은 잘못된 거야. 괜찮지? 맞아? 우리는 걔네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엄청 빠르게 작곡을 한다라는 걸 보면 막 경이로움을 느낀단 말이야. 근데 잘못된 거야. 괜찮지? 1번 정답이 절대 될 수가 없어. 버려. 소거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 When we hear of some of the speedy writing of great works by Mozart or 멘델슨이겠지? 모차르트나 멘델슨이 만들었던 그런 빠른 작곡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스피드는 작곡력이고 작곡을 하는 능력이고 펜의 능력이기도 하다라고 우리가 들어.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것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 셀덤 더 케이스, 절대 그렇지 않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절대 그렇지 않대. 그러면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지. 근데 그걸 역접으로 연결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건 마이너스 진술을 하겠다는 건데 but 앞에는 플러스가 있고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 마이너스니까 정답이 되려면 앞에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3번도 선택지가 속어가 돼버린다라고 보면 돼. 우리 2번 안 했구나. 2번 한번 보자. 앞에서 그거 아니야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 선택지가 아니거든. 앞에 플러스가 나오고 하지만 마이너스야 라고 꺾어야 되는데 얘도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지가 하나하나 지워져. 이러한 위대한 예술가들 앞에 나왔나? 나왔지. 뭐 모차르트, 멘델슨 나왔지. 이러한 위대한 작곡가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작곡을 정신적으로 했다. 뭘 참고하지 않고 펜이나 피아노를 참고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했다고. 펜이나 피아노를 사용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했다. 그리고 막 밀었어. 연기했어. 뭐를? 그 재미없는 손의 노동이 뭐야? 펜으로 쓰는 거. 연기를 했다. 그들의 음악을 종이에 옮기는 손의 노동을 연기했다. 언제까지 연기를 했다? 완전히 필요해질 때까지. 정신적으로 다 작곡했어. 이제 필요해. 이제 할 때가 됐어. 그때까지는 안 하겠다고. 뭐야? 플러스야?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를 가지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정신적으로 다 작곡해놓고 나서 할 거야. 나중에 할 거야. 정신적으로 작곡이 됐어. 그리고 나서 그들은 신용을 얻어. 뭐에 대해서? 그 놀라운 속도에 대해서. 그 놀라운 작곡 속도에 대해서 얘네들은 신용을 얻어. 아, 머릿속으로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신용을 얻는 겁니다. 그럼 4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드디어 올 게 왔어. 하나 남았거든. 근데 5번 앞에서 뭐라 그랬어? 정신적으로 다 작곡하고 나서 다 됐을 때 작곡을 이제 종이에 옮길 거거든. 근데 그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아니야. One has only to copy. 해줘 투야. 이렇게 또 떨어뜨려놨지. 짜증나게. 카피 해봐야 할 겁니다. A piece of music. 그 음악 작품을 카피해봐야 할 겁니다. 아니면 try to put into notes some piece of music previously memorized. 네가 이전에 기억하고 있는 그 음악을 네가 실제로 put into note, 노트에다 옮겨봐야 할 겁니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이게 뭔데? 5번 기준으로 앞에서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에 해당하는 이게 없단 말이야. 여기서 이거를 찾아보면 뭐냐면 그게 단순한 게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거 되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가벼운 문제가 아니야. 너 그거 알려면 실제로 해보면 알걸?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알려면 네가 해보면 알걸? 정답이 5번이네. 이렇게 풀려. 자, 이게 오답률 4위였대. 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평가원이 힘들게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보여. 아까 말했던 디스를 뒤에다 숨겨놓은 거. 자, 해부투 떨어뜨려놨지. 아까도 그런 게 되게 많았었지.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노력의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트렌드가 섬세하게 되는 것 같고. 그치. 이번 트렌드가 좀 잘 읽어봐 라는 것 같아. 그리고 역시 평가원이 낸 문제인 만큼 쓰레기는 없었던 것 같아. 쓰레기는 없고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해보자.